총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그럼 카이스트 교수님을 하신 예, 겁니까? 35년 했어요. 이야. 아니 근데 이게 총장님이 놀라운 게 그 드라마 예전에 카이스트라고 있잖아요. 이때 그 괴짜 교수님으로 나왔던 안정훈 씨의 실제 모델이 교수님이세요? 예. 그 당시에 그 모래시계 또 여명의 눈동자 했던 그 송진아 작가.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분이 하루는 찾아왔어요. 학생들한테 좀 이상한 교수가 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광현 교수를 얘기를 하신다. 예,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드라마 쓸 수 있겠네요. 그러더니 이제 드라마를 쓰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 SBS에서 방영이 됐는데 그 당시 그 30%가 넘는 네네네. 시청률이 굉장한 그 초대박 드라마였죠, 네, 이게. 아니 근데 총장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게 좀 드라마가 거기에 보면 뭐 안정훈 배우가 한 거고 네네. 이상하게 막 그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예. 어디를 찾아오신 누구십니까? 여기 처장님을 찾아왔고 저는 앞으로 여기 교수할 사람인데요. 교수요? 또 뭐 약간 또 말씨도 이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헤어스타일도 좀 예. 저 박기훈입니다. 생선 눈알 폭 파먹는 게 맛있던데. 이건 과학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얼쑤! 멍청한 것들 돌아야지! 오늘은 제가 점잖게 하고 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좀 부시시하고 다니고 뭐 빗질도 안 하고 그런 그분이 꼭 그렇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것을 그냥 안정훈 씨가 예. 그대로 좀 많이 조금 과장을 해가지고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시고. 예. 그 당시에는 스포츠카를 좀 타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달라 보이고 싶어서 달라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TV도 거꾸로 보고 이런 글자도 좀 거꾸로 보고 그림도 거꾸로 보고 싶고 지금도 TV 거꾸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TV를 거꾸로 보세요? 오늘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죠? 예. 그거 좀 거꾸로 좀 전국에 거꾸로 한번 방송해 보세요. 근데 왜 TV를 거꾸로 보세요? 기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왜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위로 가고 다리가 아래로 가게 이렇게 인식을 합니까? 모두 다.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위로 가고 이런 것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 TV를 진짜 실제로 지금도 거꾸로 보세요? 네. TV 그 자막 있잖아요. 네. 자막이 이렇게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거꾸로 된 글자 다 읽습니다. 왜 놀라세요? 유진석 씨 같은 분이 창의력이 많으신 분이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군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거꾸로 보면 그 내용이 조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 카이스트 그 작가님이 이제 됐다 쓸 수 있겠다 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카이스트 조직도 하고 강의 자료까지 거꾸로 보신다고. 보통 조직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총장이 제일 위로 있고 밑에 부서가 쫙 있고 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꾸로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이유는 명확해요. 총장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그 아직 아래서부터 그래서 제일 학생들 교수님들을 제일 위로 모시고 제가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대학교 조직이라는데요. 저는요 이게 뭐 지시한다든지 명령하는 그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총장이 되면서 제일 하고자 했는 게 이제 인류대학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지난 50년을 결산해 볼 때 카이스트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은 전 세계를 나가서 인류대학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이제 세계 대학 평가하면서 카이스트 한 다 42 정도 하거든요. 작년에 39등 했어요.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걸 넘어서 1등이 되려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모든 구성원들, 학생 교수님들이 자 우리가 인류가 되자. 이제 절대 남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독창적인 것만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속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놓고서 매일 이제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맙시다. 이제 새로운 것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총장님의 말씀대로 뭔가 좀 세상을 다른 사람이 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말자. 그래서 난 TV로 거꾸로 보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일상생활에서도 좀 그런 뭐 댁에 가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집니까?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막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 사람들이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고. 뭔지 알아요. 예. 자꾸 이제 괴짜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터득했어요. 뭐예요? 제 머릿속에 이 상상하고 연구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 생각하고 막 괴짜처럼 하다가도 예.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서는 좀 얌전한 척하고 모범생처럼 그러니까 이중 그거 보고 이중인격이라고 할지 표리가 부동하다 할지 이게 뭔가 지금 현실 세계에 내가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면은 내가 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지혜를 잘 터득해서 예. 이제 그래서 총장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카이스트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학교입니까 이게? 카이스트는 5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도 잘 살자 이런 취지에서 산업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 50년이면은 정말 많은 일들, 뭐 또 많은 발전이 있을 텐데 카이스트에서 이룬 또 뭐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인터넷도 카이스트에서 먼저 실험을 해서 성공시켰고요. 최초의 인공위성 또 카이스트가 발사했고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이제 배터리 걱정 없는 무선 충전 전기 버스를 네. 또 개발하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카이스트에서 처음 만든 학과가 있습니까? 융합학과, 이게- 융합인재학과 이게 그 정재승 교수님이 여기 계신 거죠? 거기 학부장이시죠. 그 학과는 졸업하려면 책을 100권을 읽어야 돼요. 100권 읽으면 졸업이 됩니다. 정재승 교수가 정해준 70개하고 개인이 선정한 30개에서 100권을 읽으면 100권을 저 읽었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카이스트 학생은 또 저새 다르지. 우리처럼 막 안 읽고 교수님 읽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지. 이제 토론하니까요. 토론. 아니 좀 그 많은 저 우리 제자분들도 좀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그 제자분들 또 어떤 분들이 좀 계십니까? 학계로 간 제자도 있지만 이제 회사를 세운 제자들이 여러 누가 있어요.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는 분들이 아마 그 넥슨의 김정주 사장 하니까 들어요? 네. 예. 정주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주요. 그 김정주 회장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주 골치 아픈 제자였어요. 왜요? 그 공부를 착실하게 안 하고 예. 뭐 어느 때는 뭐 머리를 노랗게 하고 와요. 예. 어떤 때는 빨갛게 하고 와요. 예. 그리고 이제 귀걸이도 다는데 예. 네모를 달고 오고 뭐 세모 달고 오고 양쪽에 짝짝으로 달고 네네네. 오고 교수가 보기에는 좀 저놈 자식 한번 좀 야단치고 싶은 그런 제자.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회사도 세우고 지금 수많은 사람 월급도 주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넥슨. 예. 근데 그래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제자를 길렀냐고. 예. 근데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아마 제가 방해하지 않은 게 참은 게. 내가 그때 혼내자고 참은 게. 참은 게. 화는 나셨지만 속으로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혼내지 아니 않고. 저기 총장님 지금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장님이시지만 우리 학생 김정주 학생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뭐였습니까? 야, 그게 하고 다니는 짓이 뭐냐. 혹시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십니까? 네, 그러죠. 제 취임식에서도 와가지고 그러셨어요. 축사하고. 실제로 제게 저 이광현 교수님은 저한테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학생 생활도 뭐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던 20대였는데요. 그때 정말 아낌없이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참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그냥 기억에 남고요. 이혜진 학생도 네이버 창업자. 얌전한데 이제 질문 같은 거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또 다른 학생 한 번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싫은 거는 시험 전날도 그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학생은 좀 크게 되겠다. 누굽니까? 김창범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4번 학사 경고 받은 걸 구제해서 졸업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회사도 세우고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괴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모범생을 원하잖아요. 이상한 학생은 자꾸 이제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괴짜, 이상한 생각, 새로운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해 주는 거, 격려를 해줘야 돼요. 저는 적어도 카이스트 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마음껏 뛰어노는 그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 근데 과제가 또 이게 그 카이스트가 좀 유명하죠. 이게 뭐 아주 예. 특별한 문제들이 좀 굉장히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문제를 내는데 문제를 출제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문제를 좀 출제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다 이해했으면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렇죠. 전산학과 교수님 시절에도 또 낸 문제가 있으시다는데요. 예, 뭐 해킹하는 문제. 예.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예, 그런 거. 와 이런 문제 야 신박하다. 신박하다 진짜.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공고문 하나 만들어줄래요? 그걸 한 50장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서버에 침입해서 파일을 카피하면 1년치 장학금을 준다고? 전산과 박기용 교수. 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 해킹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럼요. 그때 했던 학생들이 지금 우리 전 컴퓨터 계를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지금 그때 하던 학생들이 지금 AI 본부장도 하고 있고요. 예. 하도 많아서 뭐 예. 와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학생들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뭐 상상력을 피고 그 상상력으로 이제 사회 나가서 활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보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제가 공부 좀 덜 하자. 그 시간에 나가서 놀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재수도 하고 대학 들어갈 때 또 어려서 전기도 없는 전 시골에서 학교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씩 걸렸어요. 그 4km거든요. 그 4km를 걸어가면 아침에 갈 때는 1시간이면 가요. 근데 집에 올 때는 2시간 걸려요. 왜 그래요? 중간에 노니까. 야. 그러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제 주위에는 저보다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위축돼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농촌에서 농부였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꼬마한테 글짓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셨어요. 나의 희망이란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쓰지? 근데 그때 마침 그 에디슨 전기를 읽었어요. 그래, 나도 그럼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에다 크게 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영이가 과학자가 된단다. 그래서 그 종이를 벽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놓으시고 손님이 오면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랑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 인생의 길이 정해졌어요. 그렇게 저를 이제 인도해 주셨고 제가 대학교 떨어졌을 때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총장님이 좀 그 카이스트 내에서 교내에서 좀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 같은 데가 좀 있습니까? 그 산복길, 산책길, 산복길. 산책길이요. 힘들고 머리 아플 때는 살짝 나와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 연못 이렇게 산복길이 있어요. 거기를 좀 제일 좋아하시는. 네, 거기도 보고. 이 거위를 총장님이 처음 기르셨다고 그래요? 예. 저는 사실 그때 카이스트 학교 갔을 때 거위가 있길래 이거 어떻게 여기 있을까 했더니 총장님께서 이렇게 오! 저 거위가 있네? 뭐야? 어이 뭐야?
얘네들 뭐야? 진짜 얘네들 뭐 하는 거야? 근데 학교 내에 이렇게 거위가 있다는 거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게 기르시게 된 겁니까? 이제 캠퍼스는 넓은데 네. 이게 뭐 연못이 있지만 이게 너무 좀 정적이에요. 그래서 뭐를 좀 기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유성 시장이 있어요. 예. 시장에 가면 4월 말에 이제 거위 새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 사다가 기르기 시작했죠. 아,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20년쯤 된 거예요. 이게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상징이 된 겁니까? 이렇게 거위가 카이스트에? 학생들이 그래요. 그 카이스트에는 그 서열 1위가 거위고 예. 그 학교 안에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 횡단보도에 거위가 지나가는 이제 그 사인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거위가 지나가면 자동차들이 다 씁니다. 아. 처음에 거위 키운다고 했을 때 학교 측에서 반응이 어땠었어요? 이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하고 그냥 키우셨어요? 아, 얘기를 안 하셨구나. 이 얘기하면은 보나마나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막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에 거위가 돌아다닌다는데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이런 얘기 교수회의에서나 이런 데 얘기 안 했어요? 어디서 거위가 왔냐고 하면 가만히 있었죠. 저 모른 척. 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거위가 이제 부화를 많이 해서 막 10댓마리, 20마리까지 막 늘었어요. 그러면은 얘들이 그 연못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오염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경고도 받았어요. 개체수를 좀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부화를 알을 품고 있는데 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도 저한테 뭐 그 탓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개체수 때문에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또 일등이죠. 좀 학교 업무 외에도 거위 개체수 때문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교수에서 총장님으로 바뀌고 나서에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업무가 좀 많은데 저는 업무는 제가 그 우리 때 이제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직원도 있고 그분들한테 다 일임하고 학교에 매일 출근 안 할 거니까 아, 출근을 매일 안 하세요, 지금요? 또 이것도 너무 비밀을 많이 출근 유도 신문에 내가 아니 출근 안 하시면 괜찮습니까? 카이스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인류대학이 돼야 된다고. 인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비전을 인류대학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워서 우리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 인류가 되겠다. 이제 내 시장과 안 해. 이게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첫째. 네. 둘째는 그걸 하려면 또 돈이 들어요. 아,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돈을 모으러 다녀야 돼요. 기부금 모으러.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면목이 없습니다. 아유, 왜요? 예. 그 당연히 진직 받았어야 되는데요. 예. 그걸 뭐 몇 년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 머지않은데 왜냐하면은 우리 그 이제 신진 세대들은 새로운 거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야지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혹시 총장님만의 기념일을 만든다면 어떤 날을 기념하고 싶으신지? 제 책상에는 달력이 있거든요. 그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뭡니까? 2021년 금년 달력하고 2031년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2031년 내에 세계 인류대학이 된다는 그 생각을 여기 담아서 제가 무슨 결정을 할 때는 항상 2031년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변할까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놓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10년 후의 시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31년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참. 카이스트는 세계 인류대학 10위권 대학이 돼야 되거든요.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된다고 봐요. 바로 그날이 제가 가장 기념하고 싶은 날입니다. 2031년.